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고등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고1 학생들 대상으로 다원교육 최상위권반이죠. 하이퍼반 설명회를 조금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학교죠. 상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학생들을 조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다원교육에서 쭉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치 쪽에서 수업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 송파 어머님들께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반들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대치다원에서는 현재 경기고 내신과 스카이 연합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래도 상산고 출신이다 보니까 상산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담당, 그리고 현재 예비고1 학생들이죠. 상산고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 대상으로 창의용합 면접 담당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현재 고2 학생들 내신 수업을 연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올해 12월부터죠. 하이퍼번을 같이 조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대치 수업을 조금 줄이고 송파에 약간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인데요. 반 개강, 그리고 조금 이따가는 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수학科정규 개강과 미적분 개강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科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겠죠. 1학년 넘어가서 배우는 진도다 보니. 하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는 난 개념 수업 한 번 정도는 듣고 싶어. 아니면 나 이번 겨울방학에는 미적분까지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은 분리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월요일에 수학科심화반은 정규반이 개강을 하고요. 미적분 개념반 같은 경우는 하루 빨리 12월 3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미적분 정규 수업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미적분 정규 수업은 1월까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조금 철저하게 입반을 기준을 걸어놓는 편이에요. 일단은 수원2를 한두 번 이상 제대로 수강한 학생이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입반 테스트 결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점수를 걸어놓긴 하지만 완전히 점수를 딱 지키느냐 그것보다는 사실 제가 모든 시험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풀이로 문제를 풀었는지, 문제는 조금 틀렸지만 과정 자체나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은 제가 또 같이 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반 테스트 보시고 아이들이 최대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좀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교재 같은 경우는 전부 제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파헤치자, 제가 개성파라고 부르는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기출을 분석하고 파헤치자, 기분파라는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방학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우선은 개성파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규와 특강 모두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차 자체가 특강이 조금 적다 보니 특강에서 사용하는 건 개성파 압축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정규 수업 때 사용하는 건 개성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일단은 심화 개념 내용이 조금 많이 좀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선행 내용들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과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 너희가 만약에 수능을 본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해. 그러한 문제풀이 방법 또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서술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기출문항들이 다소 들어있습니다. 기출문항의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학교는 송파권뿐만 아니라 대치, 목동, 그리고 전국자사고 또는 지방에 좀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 내신 문제까지 제가 잘 모아서 좋은 문제들로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는 정말 잘 변형시켰다. 이거는 진짜 많은 걸 물어보고 있다. 라고 느끼는 그런 교재이고요. 워크북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상산고 중간고사 문제, 단대부고 중간고사 문제,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문제 또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문제들 많이 풀어볼 수 있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요.
우리 아이들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하라고 하면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복습을 좀 꺼려하죠. 그리고 본인이 필기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풀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내줄 때 반드시 그날 풀었던 문제들은 같이 수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끔. 근데 보통 한 문제를 한 번 푼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교들에서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었는지까지 숙제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 변형 유형들을 해결하면서 이 유형은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숙제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게 이제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별로 그 단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죠. 이러면 아이들이 보고 나서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문제들을 비슷하게 넣어 놓음으로써 아이들이 빈출 유형을 대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 모의고사 문제들,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아이들의 문제풀이 실력을 올려줄 수 있고요. 수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 개념 학습이 조금 메인이 될 거예요. 심화 개념 학습과 그거를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에 대한 연결, 이게 메인이 될 텐데 사실 저는 두 번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심화 문제를 풀면서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공부 시간에는 답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장에선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맞춰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시험이라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이 내용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난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시험에서는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더 좋을 거야. 저는 여러 가지 풀이를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풀이들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풀이법이 아닌 정석풀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 변형이 들어가서 약간 단축시킬 수 있는 풀이,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 아이들과 같이 연습해보고 사실 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풀면서 와 선생님 저 이거 원래 몇 분 걸렸었는데 한 30초 만에 풀었어요.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흥미를 갖고 연습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 커리큘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는 수학하와 미적분 개념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월부터는 수학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적분 개념은 쭉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2월부터는 수학상 위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과정 따라서 정규반은 운영이 되고요. 특강 같은 경우도 뒤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특강반에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찍을 거라서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내용 말고 미적분 개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미적분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 수업입니다. 사실 미적분을 한 번 들었거나 듣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내용이 수투랑은 어떻게 연결돼 있었어? 수원이랑은 어떻게 연결돼 있었어? 그리고 이 내용을 사실 수학상, 수학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적분만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등과정의 전체적인 수학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현행을 쭉 따라가는 편이에요. 수학 상심화를 겨울방학 때 마스터를 할 거고 내신 따라가고 여름방학 때 수학하 2학기 때 또 수학하 내신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특강의 경우는 1월 달에 수학 2가 진행이 되고 2월 달에는 수학 1이 진행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사실 본인에 맞춰서 수학 1을 들어도 괜찮고 수학 2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 2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학년부터는 쭉 현행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사실 내신과 수능에 큰 구별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 계속 풀어보면서 흔히 저희가 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좀 빨리 풀어낼 수 있느냐. 당연히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떠한 표현이 이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잠깐 동안 제 소개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 수업의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하이퍼반 자체가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다 보니 이 최상위 학생들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다원에서 상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산고라고 하면 사실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교죠.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런 아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좀 같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고에서도 좋은 일반고들도 많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업 분위기가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너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즉 2번이랑도 좀 연결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간적인 성적만 보고 달려가는 친구들은 한 번 혹시라도 시험이 삐끗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보고 내가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수학을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은 한 번 조금 삐끗하더라도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힘을 길러주는 걸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학도 열심히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있지만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심을 조금 알아줘서 학생들이 믿고 저를 믿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남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 상당히 무뚝뚝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저한테 어머님께 이제 안병수 선생님은 꼭 한 줄기 빛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항상 이 카톡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한 번씩 다잡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난 기 딱 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데일리 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숙제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매일 저에게 숙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학원에 와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숙제를 풀게 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게 되면 저는 학생들 하나하나 채점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적어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즉, 개별 피드백을 진행을 해요. 이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환경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조금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 난 이거 잘 모르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아이들마다 개별 피드백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이 있을 때는 좀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아이들이 선생님 사실 저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들, 조금 비어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케어를 하게 되고요.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틀린 문제나 질문인 문제에 제가 힌트를 적어서 다시 돌려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 힌트를 보고 다음날 숙제를 하면서 전날 숙제에 대한 오답을 같이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사실 하루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를 제가 풀리게 되는데 사실 하루에 20문제가 그렇게 부담되는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밀리다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20문제 하고 오답 한 5문제 정도는 매일 한다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또 좋은 점은 바로 수업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 질문을 받아주고 질문을 해결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날 진도를 나가야 되거나 그날 아이들에게 좀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방지하고자 원래 개인적인 숙제를 진행을 하게 됐던 거였고요. 물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하는 내용들은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초반에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전부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수업 직전에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심화 문제를 주었을 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 매일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 수행평가 해야 하죠. 또 뭐 동아리나 학생부 작성해야 되고 이것저것 공부할 양들 많아지면 워낙 바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계획이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방학부터 수학을 조금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음으로써 하루에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지 수학은 학기 중이 좀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과 주고받는 숙제 확인 내용이 있고요. 아이들이 저렇게 찍어서 보내면 제가 질문인 내용들에 이런 식으로 코멘트 달아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다시 오답해서 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수업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하 정규 수업은 12월 4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분리수강이 가능한 미적분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12월 3일 일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 정규 수업은 일요일 날, 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일요일 수업은 1월까지만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8일 월요일에 수학 2 심화 시험이 개강을 하고요. 2월 5일부터 수학 1 심화 수업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1월 8일, 2월 5일에 개강을 하고 월수금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오전에 특강이 진행이 되고 오후에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는 월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강 듣고 클리닉 쭉 진행하다가 오후에 정규 수업 듣는 이런 구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학원에 오는 날마다 클리닉을 낮 시간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아이들 언제든지 와서 질문할 수 있고 수업 전이나 아니면 수업 후에는 가급적 그날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 풀어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시간표에는 일요일 수업 없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비고 1학생들 하이퍼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고민이 많을 거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찌되었건 비슷한 레벨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경쟁하고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 어쨌든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러한 비슷한 친구들과 경쟁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환경에서 익숙해져서 정체되기보다는 조금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학생들이 들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운교육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영이었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